좀 다른 방법으로 저도 이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걸 저는 그림으로 해서 한번 제 에버노트에 놀려서 바로 그 인터넷을 띄우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이왕 그런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제 딱딱한 수업만 내서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주팔자가 발전해 나온 과정이, 명리 발전 과정이 사실은 동양에서는 의학이나 명이 같이 왔어요. 한 줄기에서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제 약재 처방, 물론 한의학에는 침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이제 또 한 분야가 탕제 쪽입니다. 탕제 쪽의 발전도 뭐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명리보다 더 발전했겠죠. 그런데 자, 자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는 사주팔자와 십전대보탕의 구조 분석 일어났어요. 사주팔자의 구조를 보자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사주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서 또 한 부분은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생기고 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천간, 밑에 있는 부분을 지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하고 천간끼리 글자들끼리의 관계, 지지끼리의 관계, 천간과 지지의 관계, 또 지지에서는 깔려 있으나 그 기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명리를 살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재미로 보는 겁니다. 십전대보탕의 구조를 보면 십전대보탕은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몇천 년 동안 랭킹 3위, 약재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보약으로, 이게 이제 보약입니다. 중요한 거. 일반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약은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고, 십전대보탕의 구조를 살펴보면 명리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몇 가지를 본다면, 일단 십전대보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십전할 때 이렇게 이제 열십자를 쓰니까 마침 또 재료가 10개라서 이 열십이 재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알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한약에서의 십전이란 전자가 온전전자를 쓰죠. 그럼 여기서 10은 우리가 동양 사상에 가지고 있는 완벽함을 뜻합니다. 온전함. 그래서 십전이라는 걸 붙여서 이게 또 온전전자지만은 완벽한 탕약이다, 이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물론 그만큼 이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지금 그 다음에 옛날이나 요즘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랭킹 3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십전대보탕 10가지 재료 아니라는 건 알겠죠? 온전함을 뜻한다. 십전대보탕의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사군자탕과 사물탕을 합쳐서 우리는 팔물탕이라고 그래요. 팔물탕이라고 하는데, 사군자탕은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기초 강의할 때는 좀 나왔을 겁니다. 이런 한의학을 좀 다루었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주로 많이 쓰이면서 그 구조가 기를 보호하는 데 있다. 여러분 대강 지금 제가 사주팔자의 구조 분석과 십전대보탕이 예를 드는 것을 탁 감이 오는 분들은 지금 알아채야 돼.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군자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인삼, 백출, 복령, 감초. 근데 이런 것들은 기를 보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에서의 천간 구조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사물탕은, 그래서 사군자탕은 남자들한테 보통 많이 썼고, 이 사물이라는 물질이라는 건 뭘까요? 주로 혈액이 부족하거나 음기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액이라 그러죠. 액이 부족하거나 혈기가 부족하거나 액이 부족할 때 사물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에 영향을 주고 이게는 기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각 4개의 기본적인 재료를 쓰는 것들끼리 모여서 이것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팔물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와 혈을 보여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이제 명리로 따지면 토의 기운이 되겠죠. 조절해서 또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게 지금 황기와 육계를 넣어서 재료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10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여기 좀 플러스 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강이나 대추가 추가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개수가 마침 10개가 돼서 그런데 아까 십전대보탕에서 씹은 그 의미가 아니다는 걸 아시고 예전에는 황기나 육계를 쓰지 않았어요. 원본에서는 침향과 목향이라는 재료를 썼어요. 근데 시대를 지나면서 한때 그 이약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시대가 오면서 침향이나 목향이 구하기 어려워지고 재료가 다 중국에서 보니까 황기와 육계를 대체해서 이것들이 십전대보탕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명리에서도 기본적인 구조가 지금 십전대보탕의 구조하고 유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테고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똑같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탕약을 만드는데 누구는 용한 의사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요? 이유가 여기서도 기본이 뭘까? 핵심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 채워주고 넘치면 어찌해야 된다? 드러내줘야 돼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명의가 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본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음복해야 될, 그러니까 약을 복용해야 될 사람마다의 건강 상태나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인상 같은 거는 비싸서 쓰기가 어려워요. 숙제량도 비싸고. 그러면 의사들은 그 약재로 못하니 옛날에 그 의사들은 이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약을 대신해 구해주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가 어우러지는 거를 약재를 어떤 거는 좀 많이 열이 부족하면 어떤 거는 또 작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줌으로 해서 조화를 가졌다. 누구하고 조화? 대상은 사람한테. 결국은 똑같은 약재를 부족하면 채워주고 넘치면 드러내주는 거. 이게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때도 기본으로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하시면서 향후 여유가 있거나 또 부전공으로 한의학을 같이 해보셔도 재밌습니다. 물론 이 의사의 범위까지는 안 가도 공부를 우리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넓히는 방법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렇고 재미로 한 거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